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분야, 바로 자동차 분야인데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청선 임전문위원님, 그리고 부천직업전문학교의 김용규 이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구체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에는 어떤 자격이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는 종목은 현재 기능사 종목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와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종목 다 2017년도에 종목이 선정된 것이라서 아직 합격자 배출이라든지 외부 평가를 시행한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냥 얼핏 봐서는 보수도장 기능사 그리고 정비 기능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먼저 자동차 분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하는 일은요,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각종 공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원래 성능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 보수등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이나 사고에 의해서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때 자동차의 보디와 차체 패널을 수리하고 교환한 후에 도료 조색과 또 도장 작업을 통해서 본래의 차체 형상과 색상으로 또 원상 회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도장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원래 성능을 회복하는 거. 예. 그리고 정비 기능사 같은 경우 외부적인 부분을 이제 주로 기계적인 결함을 이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누적 대수가 한 2,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 2.23인당 네. 차가 한 대꼴로 있는 셈인데요. 참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주행하는 만큼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정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정비에 관한 중요성,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어떤 손상이 났을 때 보수하는 이런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2에서 3인당 한 명꼴로 이제 차를 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도 있고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지금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기능사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분야도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존의 검정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해당되는 내용 NCS 국가직무표준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잡아가지고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내부 평가를 이수하고 그리고 그 훈련 종료 시점에서 외부 평가를 이수한 그 수험자에게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외부 평가, 내부 평가를 거쳐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그럼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는 병행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만 가는지 궁금해요. 네, 현재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기이기 때문에 지금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두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검정형 자격은 이제 지금 많은 수험자들이 또 시험을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죠. 개별적으로. 네, 거기에 반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 평가를 거쳐서 외부 평가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올해 첫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제 생소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그 외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요. 지금 기능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정형 자격도 어떤 학력이나 경력의 조건을 지금 두진 않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받은 수험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검정형 자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겠지만 1차 시험을 필기로 보고 거기서 60점 이상에서 합격한 수험자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2차 시험을 실기로 봐서 거기서 또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자에게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검정형 자격증에서는 종목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 뭐 주소 이런 인적 사항이 들어가는데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해당 과정 기간에서 이수를 한 이후에 평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내부 평가 그리고 그것이 마칠 때 진행되는 외부 평가 이 두 점수를 합산해서 환산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자격증도 나중에 교부를 할 때 인적 사항과 종목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내가 어떤 교육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교육훈련 기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그 교육훈련 시기 그리고 여기에 교육훈련 받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기재해 놓은 NCS 능력 단위명들을 기재를 해서 이 자격 취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 단위들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경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의 경력 증명서, 하나의 또 프로필이 탄생하는 거예요. 프로필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동차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에서 하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네. 자동차가 종합기계입니다. 종합기계인 만큼 그 진로도 다양합니다. 먼저 이제 저처럼 현장 경험이나 또 교육을 내공을 쌓은 다음에 네. 교육자로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업체 생산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네. 판매 및 AS, 수입차 업체,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검사소, 또 운수 업체 이런 다양한 곳으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상승하고 있죠. 자동차 튜닝 업체에도 네. 취업할 수가 있고 네. 자동차 보험업계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비 업무나 검사 업무에 3년 정비 기능사를 따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은 네. 또 정비 책임자로도 또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아니 자동차와 관련된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럼요.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처럼 교직에 몸담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네요, 생각보다도. 네, 이제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 이제 과정평가 국가기술 자격 이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NCS 홈페이지 자료실 그리고 7월에 저희가 과정평가형 자격 자료실을 그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종목들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훈련을 마친 기간은 어디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 그리고 내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조회가 일목요연하게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과정은 참여를 하실 수가 없고요. 내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모집을 하게 되는 기간을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 소험자께서 내가 관심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지역에는 어떤 기관이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해서 교육훈련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아, 수시로 내가 바로 지원하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그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 내년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기간을 선정하게 되고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부천직업전문학교의 자동차 정비 기능사 부분에 교육을 하시는 김영규 이사장님께서 나와주셨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과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학교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실제 현장 정비 상황에 맞게 과정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이제 정비 사례들을 기본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분야에 그렇게 핵심을 맞추고 있고요.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 훈련을 진행한 것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교육은 다시 또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꼭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그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총 10개월 과정에 한 1122시간 정도 교육을 통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 교육까지 예상해 본다면은 한 1,200시간 정도로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과정평가형 자격,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그 시간 중에 굉장히 제일 긴 시간, 넘버원인 것 같아요. 1,000시간 이상을 이제 수료를 네. 하는. 근데 그만큼 이제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실히 이제 단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상황과 달랐을 때 그 괴리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실제와 흡사하게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정형과는 달리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 그리고 내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아까 차이점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 내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조합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필수 능력 단위 12가지 능력 단위에 대해서 360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요. 네. 선택 능력 단위 총 480시간으로 구성된 18개 능력 단위를 조합해서 네. 210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와 선택 능력 단위를 570시간 이상 그리고 나머지 30시간 이상은 지극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어떤 의사소통 능력, 수리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또는 자기 개발, 자원 관리, 정보, 대인관계, 뭐 조직 이해라든지 직업 윤리에 관한 커리큘럼으로 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최소 600시간 이상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짜야지 저희가 과정을 인정해주는 기간 심사에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1190시간, 길게는 1200시간 이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1200시간으로 구성된 시간을 알뜰하게 내실 있게 구성을 하고 또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능력 단위들을 다 이수할 때마다 기간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평가의 방법은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12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술형, 약술형, 그리고 구술 면접, 그러니까 기술 면접이죠. 네. 그리고 작업장 평가, 실험 실습 또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평가자,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의 1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간의 성격에 따라서 이 능력 단위를 보고 현장 교사 선생님께서 이 능력 단위는 어떤 평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해서 내부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필수 능력과 선택 능력 단위를 조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동차 정비에 있어서는 내부 평가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말씀이긴 한데 네.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럼 이제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기관을 떠나서 외부 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외부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1차 평가는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 지식 위주의 지필 평가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차 평가는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킬, 숙련도, 그리고 태도 요 두 부분을 실무 작업 평가, 면접으로 병행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1차 시험,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등급에 있어서는 25문항을 1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5문항에는 객관식이 20문항 그리고 주관식이 5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평가의 실무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반복에 의한 실무 훈련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능력 단위에서 배웠던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라든지 셰시 정비 또는 엔진 정비에 관한 부분을 과제로 3개 과제를 작업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형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수험자의 태도라든지 성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병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1차 평가는 100점 만점에 40%, 2차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로 환산을 해서 2차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몇 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점수와 그리고 내부 평가, 기관 자체에서 시행했던 내부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50%를 반영을 해서 각각 이 두 점수를 50%씩 반영을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외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쭉 들어보니까 기승전 이 자동차 분야는 실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번 강조하고 있는 실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교육과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현장 모습 담아왔습니다.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자동차 분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 부천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평소 자동차 정비가 안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마치 뜯어보세요. 뜯으면서 여기 보면 이물질이 많이 있죠.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에 연소가 되면서 눌러붙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엔진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뺐으면 여기는 뭐 하라 그랬죠, 제가? 천으로. 그렇죠. 교실 가서 천을 가져와서 막아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내 정비하고 안전한 운행 상태로 만들어주는 분야입니다. 지금 검은색이니까 이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크랭킹을 시켜도 크랭킹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배터리를 교환해가지고 새로 하면 되겠죠? 전기장치는 접지, 그 다음 배터리 상태, 퓨즈 릴레이, 그리고 그들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그리고 장치 이렇게 점검하라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진행했으니까 이제 전체 구조뿐만 아니고 뜯는 거나 분해 조립이나 탈부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비의 기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과정 중에 계속 하면서 반복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연기를 안 시켜놨죠? 빠졌어요? 예, 제대로 연기를 안 시켜놓으니까 톡 하고 빠졌죠? 예. 거기 딱 소리가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걸려야 돼요. 여기 자동차 분야의 경우 매년 다른 모델이 출시되고 성장이 빠른 분야인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자기 개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모든 공학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기도 그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 정비는 실기를 위주로 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경력을 쌓은 다음에 직접 한번 경정비 그 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기초 작업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배우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떠세요?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직접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해보서 이게 뭐 제대로 이게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 일종의 이제 쾌감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실기 수업에 이어 이론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습식 시험을 실시하게 돼요. 자, 습식 시험이 뭐냐?
자, 이것은 그냥 엔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건조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압력 게이지를 설치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압력 게이지를 제거하고 그곳에다가 뭘 넣냐면 엔진 오일을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 넣어요. 오일이 어디에 들어가요? 오일이 들어가서 피스톤 외부로 스며들겠죠. 스며들어서 어떻게 돼요? 밀봉이 더 강해지겠죠. 원리도 중요하지만 원리보다는 실제 이 사람들이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요소별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같이 이제 실습을 할 것 같으면 이 실습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미래 기술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망 직업군입니다. 놓쳤어요? 오늘 요번에 하는 능력 단위는 주로 기계적 구조를 하는 건데 기계적 구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라고 시켜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추세가 어때요? 요즘 전기차라든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안 사려져요. 맞죠? 네. 살줄 수 없는 거죠. 교통수단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를 정비 방법을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익혀 나가면 여러분들 것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꾸준한 기술 습득과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취업은 물론 창업까지 가능한 자동차 정비 분야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소득이 가능한 분야인데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게 좀 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활발하게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부천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첫 합격자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실제로 취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과정평가형 자격증에는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자신이 배운 능력자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취득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맞춤형 인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다고 확신하고요. 그러기에 취업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거나 이제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1회에 한해서 재응시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도전을 하시면 되고 평가를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죠. 예, 어떤 더군다나 본인이 배운 데서 보는 평가는 내부 평가는 조금 익숙한데 편하니까. 이제 외부 기관에서 공단에서 보는 평가는 조금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 네네.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 능력 단위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교육훈련 실습받은 위주로 차분하게 풀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내용들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차 평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관식 문제가 지금 병행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관식에 대해서 단답형, 약수령,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모른다 싶으면 그냥 수험자 입장에서는 빈칸으로 비워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식은 배점에 부분 배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답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문맥을 파악을 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풀어서 쓴다든지 아는 만큼 쓰게 되면 네. 채점위원이 그 내용을 판단해서 부분 배점을 줄 수 있는 그 채점 기준에 부합하면 부분 점수가 나가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네. 거기에 보시면 문제 원형을 종목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우리 자동차 정비 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2차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한번 외부 평가를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셨어요. 많이들 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외부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뭐 나뉘기는 했지만 내부 평가의 연장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내부 평가에서 실무로 이제 현장 선생님하고 같이 실습했던 내용들 네.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나서 외부 평가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큰 부담 없이 평가 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필기시험에 대해서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주관식 부분 혹시나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아는 대로만 적어도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취업에 자격증 취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위원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예. 과정평가형 자격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이거는 구직자가 기업을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능력 단위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구인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기업에서도 굉장히 네. 장점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뽑았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을 하니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네. 실질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서 또 몇 년의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고 재교육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쭉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교육훈련 현장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고 실무를 익혀서 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기업에서도 좋은 현장형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사장님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이사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자동차 과정평가형 프로그램 자체가 네. 이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고 있는 정비 사례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현장성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현장 정비하고 연결된 맞춤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참여하는 분들은 그 후회가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끝으로요. 우리 구직자들 지금 굉장히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실무 경험 쌓고 있을 거예요. 힘내라는 의미에서 두 분이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위원님부터.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방금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정비, 네. 스마트한 정비, 효율적인 정비죠. 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꼭 그 직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알짜 필수 능력 단위들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국비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 거의 없이 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검정형 자격에서 개인적으로 사설 학원에 등록하고 교재를 사보고 이런 입장보다 이제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잘 짜여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 해서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켜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자격을 땄으니까 역시 실무 위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 함께 아주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거듭 강조했죠. 자동차 분야, 특히나 현장에서의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훈련생과 산업 현장에 눈높이를 맞춘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